시장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네.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전 포인트들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네. 첫 번째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번 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이 M7에 대한 그 시장 비중 조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지난주 후반 그리고 지난주 내내 보시면 나스닥이 조금 힘을 못 썼습니다. 혼조세이게 되면 다우나 S&P, 특히 다우는 플러스이지만 나스닥은 마이너스인 현상을 보여줬는데 물론 밸류에이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아시겠지만 나스닥 100 그중에서도 M7이라고 하는 7개의 종목이 워낙 그동안에 너무 많은 상승을 갖고 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전체적인 비중이 너무 비대해졌다라고 할까요? 물론 투자자들의 선택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조정을 해주는 강제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강제 조정을 해주는 상황인데 지금 한 56% 나스닥 100 지수 내에서 M7의 가중치는 56%인데 오늘부터 44% 정도 조정을 합니다. 기계적인 조정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또 나오는 부분들이 ETF나 내지는 이제 패시브 인덱스 자금들은 그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QQQ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나스닥 100을 거의 벤치마킹해서 이제 만드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여기서 자금들이 조금 뭐랄까요? M7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공교롭게 또 이번 주에 FOMC도 있고 이번 주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M7들의 관련된 어떤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 M7의 어떤 주가 변동성이 이번 주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장 영향이 많은 종목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 한 3%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12.1%에서 한 11.5%로 약 0.6%포인트 정도,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그러니까 알고 있는 수급에서는 좀 나올 수 있다, 매도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번 주에 어떤 변동성을 받아들이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향후의 수익 전망,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나타나면서 M7 내에서도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부터 M7의 비중이 조정이 된다. 이 포인트를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항상 새로운 변화가 들어올 때는 초반에는 좀 불안정하다가 맞아요. 나중에는 좀 안정화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이번 주부터 M7의 리밸런싱이 시작됐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떤 관점에서 저희는 시장을 볼까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앙은행들의 결정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 FOMC는 이제 뭐 이번 주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FOMC뿐만 아니라 이제 ECB 즉 유럽의 중앙은행 더불어서 이제 BOJ 일본의 중앙은행이 이번 주에 다 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주 지나면 또 이제 8월이 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하고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5bp 금리 올린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오히려 올리지 않으면 경기가 안 좋은 건가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99%의 확률로 뭐랄까요? 25bp 인상은 다 좀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다면 동시에 결정이 진행이 되는 ECB는 27일, 일본은행은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ECB 같은 경우엔 금리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은 어쩌면 이번 주에 금리를 그러니까 올리고 나서 멈추지 않겠냐라는 게 컨센서스인데 ECB 이제 유럽 중앙은행은 9월에 가서도 그리고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좀 더 내비칠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YCC라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일드 커브 컨트롤 즉 금리를 일정 수준의 밴드에 잡아놓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걸 폐기해야 된다. 왜? 엔저가 너무 심하니까. 근데 엔저가 심한 게 일본의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그 관광객도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엔저로 인해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지금 돈을 엄청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엔저가 아니라 엔고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이제 일본은행이 워낙 지금 YCC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YCC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엔화가 강세로 나타날 수 있고 또 ECB 즉
유럽의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서는 유로화가 또 강세로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주간이기 때문에 FOMC보다 오히려 BOJ와 ECB의 정책 결과를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FOMC는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너무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 외적으로 유럽과 그리고 일본의 중앙은행 금리 결정이 이번 주 시작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는 우리 시장, 국내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결국 이 달러화의 방향성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어떤 기계적인 수급의 변동성, 실적 시즌도 같이 맞물려 있고 3대 중앙은행의 정책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주 초반이나 주중반까지는 원달러 환율이나 달러화가 좀 눈치 보기, 방향성 없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이 나오고 나서는 ECB와 특히 이제 BOJ의 결정이 기다릴 텐데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뭐 저희들의 전망 아니면 시장의 어떤 큰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ECB가 금리를 더 올린다 하더라도 유로화는 조금은 더 강세로 가기보다는 좀 보합세? 예. 그리고 일본도 YCC 즉 일드 커브 컨트롤의 정책을 당장은 변화시키진 않을 것이다. 언젠간 변화시키겠다라는 정도로 놔둘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달러화가 좀 반등 내지는 강세를 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와 실적이 좋다라는 이 얘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아래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는 좀 못하는 상황이지 않겠냐. 결국 7월 말 8월 초까지는 또 개인들의 순매수 비중이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시장 참여 그리고 좀 핫한 어떤 테마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핫한 테마나 하면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가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반도체, 특히 HBM 같은 그리고 이제 엔터 같은 우리가 지금 시장의 상반기에 주도했던 어떤 뭐랄까요? 테마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도 업종들이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마지막 휘날레 내지는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 왜? 달러화가 당장은 약해지면서 외국인들이 대량적인 매수를 가져오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테마를 소화하는 과정이 이번 주에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일단 달리는 말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네.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였죠. M7의 비중 조정이 시작이 되고 3대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달러화의 네. 방향성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키포인트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월가이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